하는 논리로 파업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새벽 2시까지 수만 명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텔레비전 방송들이 일제히 꿍따리 샤바라로 시민의 정신을 홀리는 이 참담한 배반의 시절에 그 인륜의 파괴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얘기한다면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 방송들이 이렇게 큰 공연, 2만 명씩 하는 공연에서 시민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또 지하철 못 타고 그 시민들 이런 공연 허가 내주면 택시비 얼마나 들어가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정부의 의도대로 그저 불편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일반화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가르쳐야 한다. 수도가 끊기고 버스가 멈추는 것이 반드시 노동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파리나 런던의 시민처럼 우리 시민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 한쪽은 시민의 불편을 앞세워 유유히 공세를 취하고 다른 한쪽은 시민의 불편을 걱정해 해마다 거기 굴복해야 한다면 그런 경기 규칙은 더 이상 준수할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에게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인터뷰를 하면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한 70% 정도가 파업이 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파업과 투쟁이 벌어지는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의 시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70% 정도가 그들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므로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을 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운다는 이유로 나를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기에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라는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저 가보죠. 거기서 물러서는 것은 1,200만 노동자의 죄를 짓는 것이란 판단에 총파업을 지시했다는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의 인터뷰는 이번 파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다. 복수노조의 유예 등 기득권 인정 조항을 한국노총이 내심 반기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 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요. 당시 이제 95년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총이 들어서면서 복수노조를 금지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노동악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직장, 한 사업장 안에서 2개의 노조가 설립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그 관변노총으로 성장했던 한국노총이 많은 그 직장들의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수노조 유예는 한국노총이 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박인상 위원장은 노동계를 분열시키려는 정부의 분할 정책이다. 민주노총 합법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에서도 사실상 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이 당시에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역시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특별선언을 할 예정이었다고 침통한 결의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거기 그 커다란 화해에 우리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랴. 히틀러는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반대 세력을 한목의 적으로 돌릴 만큼 밀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며 고개를 돌렸다. 다음에 사회주의자를 잡아들이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라며 팔짱을 꼈다. 카톨릭 교도를 잡아들일 때도 나야 카톨릭이 아니니까 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구경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제야 이웃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나는 내가 아닌데 라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이 잡혀갈 때, 사회주의자가 잡혀갈 때, 카톨릭 신자가 잡혀갈 때 분연히 일어섰던들 내가 잡히는 일은 막았을지 모른다. 그런 뜨거운 연대만이 핍박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 글은 다분히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97년도의 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적 통념 안에서 노조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파업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통념일 수 있습니다. 그 통념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당연한 규범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도 자기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당한 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개개인이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국가적인 이념은 그러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토록 냉담한 여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97년으로부터 지금 한참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렇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상당 부분 재생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운영 선생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의심할 때 우리는 보다 균형 있는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당연한 혹은 나 혼자라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상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요. 항상 여름인 나라인 겁니다. 그렇죠? 그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계속 여름인 그 지역에 피어난 정말 수만 가지 온갖 색의 탐스러운 꽃들을 본 그 앙드레지드는 황홀감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꽃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원색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태양빛 속에서 사시사철 피어나는 그 꽃들의 표정에는 마치 낙원이 들어있는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지드는 프랑스의 문학가 앙드레지드는 나중에 문화부 장관도 했었죠. 이분이 얼마 안 있어서 아프리카의 그 꽃들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쉴 사이 없이 피어나는 그 꽃들은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녹색의 이파리, 똑같은 줄기들, 그리고 똑같은 색으로 피어나는 그 수많은 꽃들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꽃입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열대의 식물들은 아무리 싱싱하게 살아있어도